네. 그러니까 직위원 판사를 대하는. 근데 예를 들어서 대법관 판결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대법관 판결에 이제 법관 대표 회의를 앞두고 있어서 26일입니다. 그때 이제 판사들이 이제 재판의 독립은 절대적 가치라는 그런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요. 좀 안타까워요. 판사들의 그 인식 수준이 그 정도인가? 이거는 이 재판의 독립은 왜 있냐면 이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 법원은 어떠냐면 헌법을 보면 맨 처음 총각, 그 다음에 국회, 그 다음 대통령, 그 다음에 법원이에요. 상권 분립도 안 해요. 헌법 재판소도 있고 뭐 선거 관련에도 있고. 상권 분립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권력 분립인데 권력 분립이 왜 있냐면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거예요. 인간은 존엄하다, 다 자유롭고 평등하다. 이 헌법적 가치를 수용하기 있는 거예요. 그 103조 이하에 나오는 그 사법권은 재판을 절대적인 가치로 목적적인 것이 아니고 국민의 기본권을 위한 그 수단이에요. 그런 제도적 장치이고 그 앞에 총괄 부분에 국민주권주의가 나와 있어요. 그 사법권조차도 국민이 만든 것이고 그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인 거예요. 그리고 민주주의에 복무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재판 독립을 자기들이 특권인 양 그 헌법에 대한 깊은 통찰적 이해들이 부족한 것이어서 이거는 그런 대법원의 구체적인 판결로 촉발된 것이잖아요. 저는 인혁당 사법살인 이후로 법치의 근간을 뒤흔든 그 아주 굉장히 그 결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중대한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판결로 인해서 대법원은 판결의 사법 신뢰를 잃었어요.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사건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그거는 그 왜냐하면 절차적으로 이제 외관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그 39일인가요? 그 만에 단기간에 36일 만에 선고됐고 소부 배당 2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회부를 하고 전압에 대해서 9일 만에 이 과정에서 이렇게 단기간 내 선고되면 다 상고 기각이에요. 이 파기환송이 나올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반대 의견 그 이응구 오경미 그 두 대법관이죠. 뭐 대법관이죠. 대법관. 저스티스죠. 그 판결에 뭐 편파적인 건 아니에요. 저희 이유를 찬찬히 읽어보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실질적인 토의와 숙고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림이었다는 거죠. 이미 결론을 표현이 좀 그런데 튀어나오네요. 그냥 이렇게 아주 충분한 숙고 없이 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결론을 정했다는 거죠. 심지어 파기환송도 진짜 검토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 절차의 문제 있어도 그렇고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그 다음날 서울고등에 그 기록이 송부되고 우편 송달도 생략하고 바로 집행관. 이거는 군사작전이고 이거는 절차상에도 문제이고 그 결론에 있어서도 가만히 살펴봐요. 그 판단 기준은 국민 전체에 대한 인상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골프장 발령 관련해서 골프의 사진이 조작되었다라고 말했냐, 골프를 친 것이 조작되었다라고 했냐, 그 두 가지 전체적인 인상을 보는 거잖아요. 원심 판사들은 피고인을 계속 봐가면서 직접적인 증거 조사하면 심증을 형성한 거예요. 충실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거를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이 항소심 판사 3명의 판사 2명의 대법관도 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데 그 중에 가지고 이건 유죄다. 결론에 있어도 수긍하기 어려워요. 이거는 대선 개입이고 사법 쿠데타라는 시도가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래서 26일 날 전국 법관 회의를 열겠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정도는 법관 회의에서 결의가 되지 않겠냐라고 기대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신뢰가 흔들렸다. 요거. 두 번째 책임 추궁, 제도 변경, 재판 독립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세 번째, 법관 윤리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이후의 대책을 논의하겠다.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그 원인 분석과 제도 개혁은 정말 느슨한 그 시간을 그 유보시키는 논의고요. 당장은 대법원장 사퇴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그 다수 의견에 보충 의견을 낸 5명의 대법관 말고 그 누구죠? 그 오석준 그다음에 엄 대법관이잖아요. 그거는 어쩌면 그냥 혼자 제 추측에 파기환송에 서지 않았을까?
파기환송. 참 파기자판. 파기자판. 네. 그 정도로 훨씬 더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대법관인데 예. 그 5명의 대법관은 파기환송 쪽에 예. 있은 사람들이고 예. 그 정도로 이 관여 대법관들이 이제 외부 정치 세력과 연결을 가지면서 네. 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했다면 그 진퇴를 좀 결정하는 것이 사법 신뢰 그 나머지 네. 그 사법의 그 현실적으로 계속 재판장에 들어가는 그 판사들에 대한 최소한의 뭐 과거에 그랬습니다. 네. 김용철 대법원장, 김덕주 대법관, 대법원장 그 법관들이 그 연판장이든 사퇴 요청을 하면 나갔습니다. 근데 신영철 대법관이 그 현직 판사들을 사퇴 요청을 지키면서 네. 어떻게 말하면 법관 내부에서 이 법원 조직 내 어떤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아름다운 전통이 사라졌죠. 신영철. 네, 그때 이후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들은 외부적인 대표임을 극도로 자제하거든요. 그 사람의 지금 송경근 부장, 그다음에 네. 노영남 부장, 예. 김도균 판사, 또 김주옥 부장, 예. 김주옥 부장이 그 본질에 아주 직접적으로 예. 통찰하는 그렇습니다. 것인데요. 예. 정치 투쟁의 한가운데 섰느냐, 네. 그 독선적이다, 오만하였다, 네, 맞아요. 사법부가 당신의 개인 사조직이냐, 뭐 이런 식의 네, 사퇴하라라는 그렇습니다. 그런 그 사람들이 그 정도로 나올 정도이면 예. 다수의 침묵하는 판사들에게 대법원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 26일 날 그 법관회의에서 그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까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헌법의 어떤 기본적인 총각에 나오는 국민 주권주의, 예. 민주주의 원리, 예. 그다음에 국민 정치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책 중립을 지켜야 되는 공무원이다. 법관의 네. 독립을 부여한 것이 결국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것이다라는 헌법적 이해가 부족한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그 대표자들은 각급 법원을 대표하잖아요. 네. 대전지방법원에 단독 뭐 배석 예. 부장들 3사람 대표해서 가는데 그 지역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또 더군다나 뭐 대선을 앞두고 이러한 것들이 또 정치적인 행위로 비치지 않을까라는 또 우려도 그 당부를 떠나서 저는 뭐 상황과 관계없이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네. 아닌 것은 아니어야 한다. 예. 정면으로 이 사건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예. 괜히 기록 안 본 사람이 얘기하면 어떡하냐. 오히려 뭐 재판에 뭐 정치와의 논쟁이 이런 게 아니고 딱 압니다. 이거는 절차와 결론에 있어서 위법 부당하고 헌법 법률 위반의 소지가 많으면 사법부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성찰하는 과정들과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사실 법은 최소한의 상식인데 국민들은 이 정도 되면 지규현 판사는 이 법 그 재판에서 내란 재판에서 손 떼는 것이 맞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스스로 물러나는 게 상식에 맞는 건데 지금 우리 법원이 그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아 법원도 개혁 대상이구나 검찰 못지않게 법원도 그냥 두면 이 사람들 진짜 큰일 내겠네라는 생각들을 저작거리 민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대법원 판결 이유를 보면 그 판결 이유와 논고를 보면 그 대법관들의 인식 수준, 그 판단 근거 그리고 그 속내까지 다 읽혀지거든요. 네. 그래서 달리 말하면 그 국민들이 판사들 적어도 형사재판 등에서 있어서는 판사들의 전문성, 그다음에 세상의 상식과 네.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예. 이인이 조금 이 수준이 이제 앞선 단계이기 때문에 예. 국민들의 그 직접 민주적 요소이기도 한데요. 배심자의 확대 이런 부분들 또 네. 그 대법관의 증언 문제 예. 이걸 누굴 코트 패킹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런 것이 아니고 그건 정치적인 프레임인 것이고요. 이미 대법관들이 사건의 양들이 그 대법원 기록 전체는커녕 네.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요약해지는 검토 보고서하고 네. 의견서를 다 읽고 이해하고 합의하기도 벅찰 정도입니다. 네. 사건의 효율성과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도 대법관 증언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판결문 공개 그리고 대검 기자단 폐지 등 여러 가지 개혁적인 과제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부 좀 우려되는 것은 과거에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이 법사위에서 검찰 개혁을 저지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일부 어떤 아주 추상적인 법원에 대한 존중 네. 이런 쪽으로 해서 검찰 법원 개혁이 더디되거나 또 유보되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절체절명의 과제 앞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그 대법관은 오석준
그리고 엄상필. 네, 맞습니다. 기억합니다. 예, 두 분입니다. 네. 자, 시간이 많이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믿을 수 있다.